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이다솜 아나운서 오늘 밖에 나가보셨죠? 네. 저도 잠깐 외출을 했었는데 정말 손발이 꽁꽁 얼 정도로 춥더라고요. 저도 오늘 그래서 목도리로 무장을 하고 나왔는데요. 내륙 대부분 지역에는 한파특보가 내려졌습니다. 바람도 강하게 불어서 체감 온도는 더 낮았는데요. 네, 여기에 12일은 더 춥다고 합니다. 아침 기온이 영하 15도 아래로 떨어지는 곳도 있겠는데요. 이럴 때는 동상이나 동창 같은 한랭 질환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당분간은 강추위가 지속된다고 하니까 귀마개나 장갑 같은 방한용품을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야외 활동 무리하게 오래 하지 마시고요. 빙판길에서 미끄러지지 않도록 보폭을 줄여서 걷고 굽이 낮은 신발을 신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미끄럼 방지 기능이 있으면 더 좋겠죠. 네, 헬로티비 뉴스 시작합니다. 동구 삼복도로 일대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북항 등에는 초고층 건물이 들어서고 있지만 삼복도로 일대는 50년째 낡은 규제에 묶여있다는 주장입니다. 전국적으로 일주일 만에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검출률이 급증하는 가운데 지역의 확산세도 심상치 않습니다. 방역당국은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대책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먼 미래로 여겨졌던 원격 수업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등교를 할 수 없어도 수업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됐는데요. 원격 수업 도입 2년, 학교 교실의 변화를 짚어봤습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제8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설치 운영됐는데요. 경찰은 금품 수수와 허위사실 유포 등 5대 선거 범죄에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동구 삼복도로 일대 주민들이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로 피해를 받고 있다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조망권 확보를 이유로 수십 년 동안 건물 높이를 제한했는데 정작 바다와 가까운 지역에는 고층 건물이 들어서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보도에 김한식 기자입니다. 삼복도로와 마주하고 있는 거대한 구조물. 건물 높이만 200m. 삼복도로에 들어선 웬만한 마을보다 더 높습니다. 여기에 지난 2020년 고시된 도시관리계획 결정 지형도를 살펴보면 북항에는 최대 280m 높이의 건물 2동이 더 들어설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 동구 망향로를 포함한 삼복도로 일대 허용 고도 제한은 북항에 비해 턱없이 낮습니다. 망향로를 중심으로 위쪽은 최대 30m, 심지어 아래쪽은 도로 노면보다 높게 건물을 지을 수 없습니다. 북항 재개발 지구와 망향로 간 거리는 직선으로 채 1.5km도 되지 않지만 고도 제한은 천양지차입니다. 주민들이 반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렇게 괴물 같은 저 아파트 건물 갖다 지가 저거 살면서 우리 주민들을 완전 무시하는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에 진짜 지장을 많이 받으니까 그러니까 앞에 저래 막은 만큼 우리도 똑같이 올라갈 수 있도록. 부산시의 확인 결과 현행 삼복도로 고도 제한은 지난 72년부터 시행됐습니다. 시는 해안 조망과 도심 경관 확보를 위한 조치였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미 20여 년 전부터 해안과 가까운 지역에는 30층 이상 고층 건물들이 바다 조망권 상당 부분을 막고 있는 상황. 삼복도로 주민들은 이미 바다 조망권을 침해당했고 50년째 묶인 규제에 재산권마저 침해를 받고 있는 겁니다. 이에 대해 부산시는 공식 인터뷰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다만 올해 도시계획 재정비를 통해 고도 제한이 불합리한 지역은 재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전국적으로 일주일 만에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검출률이 3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방역당국은 1월 말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우세종이 될 것으로 보고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부산도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안수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11일 0시 기준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진자 22명이 추가됐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 지역 오미크론 누적 확진자는 87명. 이 가운데 32명은 지역 내 접촉으로 인한 감염입니다. 지난 5일 첫 지역 감염 발생 이후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금정구 운수업체 사례 등 집단 감염에 이어 감염원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도 있어 오미크론 변이가 지역에서 더 확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근원을 알 수 없는 유증상자에서도 지금 오미크론 사례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 경우에는 아직은 그 확산 정도는 그렇게 높지 않은 상황으로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까지 나온 연구 결과들이 그 이전의 바이러스보다 그 전파력이
굉장히 높다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수는 감소세입니다. 11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115명. 지난달 1일 이후 최저치로 나흘 연속 100명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정구 어린이집, 사상구 학원에서 새 집단 감염이 발생했고 기존 감염원에서도 확진자가 추가되는 등 연쇄 감염은 꾸준한 상황입니다. 부산시는 방역 대책의 일환으로 기존의 임시선별 검사소에 더해 검사가 필요한 현장에 수시로 투입할 수 있는 임시선별 검사팀을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또 설 연휴 기간 코로나19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사람이 모이는 영락공원과 추모공원을 임시 폐쇄하기로 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 지난해 12월 30일 부산의 한 대형마트 5층 주차장 외벽을 뚫고 추락해 숨진 택시 운전기사 A씨의 유족이 국민청원을 제기했습니다. 유족은 아직 사고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지만 주차장 외벽 부실이 대형 사고의 원인이라고 여겨진다며 벽돌만 쌓아놓은 채 패널로 철골 구조를 가려놓았을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관련 법에 따르면 2톤 차량이 시속 20km로 정면 충돌에도 견디는 구조물을 설치해야 한다며 대형마트가 허술한 외벽을 방치한 것은 책임 회피라고 주장했습니다. A씨의 유족이 올린 청원에는 게시된 지 5일 만에 2천여 명이 동의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미성년 자녀의 빚 대물림을 막을 수 있도록 민법을 개정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민법상 부모 빚을 책임져야 할 경우 법정 대리인이 상속을 포기하거나 빚을 제외한 재산만 상속할 수 있도록 하는 한정 승인 제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미성년자들이 제도를 모르거나 신청 기간을 초과해 빚을 떠안는 경우들이 발생하는데 법 개정을 통해 미성년인 법정 대리인이 성인이 된 이후에 한정 승인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입니다. 이런 가운데 부모 빚으로부터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이 부산 중구의회에서 처음 시작돼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중구의회에서는 지난 2019년 김시영 의원의 발의로 전국 최초로 부모 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를 제정해 행정이 채무 문제에 놓인 청소년을 행정적, 법률적으로 지원하도록 근거를 마련한 바 있습니다. 부산경찰청은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제8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를 대비해 일선 경찰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24시간 대응 체제를 갖춰 범죄 첩보 수집을 강화하고 각종 불법 행위에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입니다. 중점 단속 대상은 금품 수수와 허위 사실 유포, 공무원 선거 개입, 불법 단체 동원 등 5대 선거 범죄입니다. 네,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먼 미래로 인식됐던 원격 수업은 이제 학교 현장에선 익숙한 풍경이 됐습니다. 학교 교실 수업이 중단돼도 학습 결손을 막을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학생들과 교사들의 디지털 역량도 크게 높아진 모습인데요. 네, 본격적으로 원격 수업이 도입된 지 2년, 부산 지역 학교 교실은 얼마나 달라졌을까요? 차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의 한 중학교입니다. 직업의 세계를 알아보는 시간, 교실에서는 실시간 화상회의 시스템을 이용해 학생들과 변호사 간 대화의 장이 마련됐습니다. 다른 수업 시간에도 학생들이 질문을 던지고 주제와 관련해 토론하며 질의하는 과정 모두가 디지털 장비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학생들은 수업 중이라도 자유롭게 컴퓨터를 활용해 수업 자료를 찾습니다. 초중 고등학교 할 것 없이 이제는 자연스럽고 흔한 교실 풍경입니다. 교실 한가운데는 분필 칠판 대신 전자칠판이 도입되는 등 디지털 수업이 가능한 장비와 학습 도구가 갖춰졌습니다. 2020년 원격 수업 도입 초기 교사의 역량에 따라 큰 차이를 보였던 수업의 질도 상향 평준화됐다는 평가입니다. 코로나가 금방 1년 안에 지나갈 거라 생각하니 2020년도에는 변화의 수준, 선생님들의 수준 격차가 좁혀지지 않았다고 생각되는데 2021년 작년도에서부터는 계속되는 상황 동안에 선생님들 자체도 이렇게 전반적으로 우상향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전면 등교 때도 학교 기준으로 하루에 70% 이상이 디지털과 관련된 수업을 하시고 계셨어요. 올해는 초등 4학년 이상과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 모두에게 스마트 기기도 지원됩니다.
학생들의 수업 환경도 디지털화가 되어야 되는데 이 학생들의 수업 환경은 이제 스마트 기기로서 디지털화 시키게 되면은 선생님의 수업 환경의 디지털화와 학생들 수업 환경의 디지털화가 완성이 되기 때문에 이제 진정한 디지털 플랫폼 기반의 이런 교실 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된다. 그렇게 보고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학생들의 디지털 활용 능력을 키우기 위해 전국 최초로 중학교 과정에 디지털 인성 관련 과목이 신설되는 등 교실 내 디지털 문화를 정착시키는 과정이 진행됩니다. 디지털 중심의 학습 체제가 구축된 교실, 이제는 중위권 붕괴 등 벌어진 학력 격차를 줄이고 수준 높은 디지털 교육 콘텐츠의 개발, 또 학생들의 미디어 중독 등 디지털 교육 환경에서의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에 대한 원산지 표기 단속에 나섭니다. 코로나19 장기화 속 소상공인들의 현실을 감안해 홍보와 계도를 우선 시행할 전망입니다. 최현광 기자의 보도입니다. 동래구의 한 전통시장입니다. 코로나19 상황이지만 설 명절이 다가오면서 시장을 찾는 발걸음이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동래구가 설 명절을 앞두고 수요가 급증하는 농축수산물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오는 28일까지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펼칩니다. 단속 대상은 농축수산물 판매업소와 가공업소로 제수용품과 과일 바구니, 한우 세트 등 선물용 품목입니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 표시하는 행위를 중점 단속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배추김치 같은 경우에는 배추는 국내산인데 고춧가루는 중국산 이런 경우에 두 가지를 이제 각각의 표시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제 표시를 하지 않고 한 가지 품목에 대해서만 표시를 해놓고 실질적으로는 고춧가루를 중국산을 사용을 하고 있다든지 이제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전통시장의 경우 소규모 자영업자는 원산지 표기가 미흡한 경우가 많아 매년 과태료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구는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표지판과 홍보물을 배부해 홍보와 계도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전단지라든지 스티커 부착을 해서 포장재에 스티커나 이제 전단지 그런 걸 활용을 해서 음식점의 경우 총 24개 품목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단속을 진행합니다. 쇠고기와 돼지고기, 닭고기 등 총 9개 품목과 고등어와 갈치, 명태 등 총 15개 품목입니다. 특히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배달음식 원산지 표시 제도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점검에 나설 계획입니다. 농축수산물 원산지를 거짓 표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 미표시하거나 표시 방법을 위반하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HCN 뉴스 최현강입니다. 익명의 독지가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금정구 구서일동 행정복지센터에 쌀을 기탁했습니다. 구서일동은 전달받은 20kg짜리 쌀 20포를 관내 취약가구에 전달할 계획입니다. 중구청에도 익명의 기부자로부터 현금 250만 원이 전달됐습니다. 기부자는 홀로 손녀를 키우며 받은 도움을 어려운 이웃들과 나누고 싶다며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해 모은 돈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구는 조손가정 및 한부모 가정 아이들을 돕고 싶다는 기부자의 뜻을 담아 도움이 필요한 가정에 기부금을 전달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부산에서 반입 유통된 농산물 22건에서 허용 기준치를 초과한 잔류농약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 16건 923kg은 경매 이전 적발돼 전량 압류 폐기됐고 생산자는 관할 지자체에 통보했습니다. 또 나머지 6건은 대형마트나 백화점 등에서 유통 중 적발돼 판매 중단 회수 조치됐습니다. 중구의회 윤정훈 의원이 제281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영주동 삼북도로의 차량 방호 안전시설 보강을 촉구했습니다. 윤정훈 의원은 영주동 삼북도로가 급경사인데다 시민 아파트와 인접해 있는데 차량 방호 안전시설이 노후되고 부실해 사고 발생 시 차와 운전자는 물론 아파트 거주자의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윤 의원은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이 큰 상황에서 구청이 차량 방호 안전시설의 높이와 재질, 형식 등을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